네, 먼저 인사 세 차부터 드리겠습니다. 현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강의를 지금 조금 다닌 건 아닌데 신발 벗고 강의는 처음입니다. 제한테 조지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준비한 내용이 1시간 좀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뭐 추릴 거는 추리고 3, 8km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와중에 말투가 제가 대전 말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의견이 좀 다소 좀 차이가 난다소 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테마를 풍수 인테리어 원리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혹자들 보면은 제가 풍수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좋냐고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러죠. 참 웃기고 있다. 원래 원칙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0분 동안 제가 이제 전달하고 한 내용을 분명히 아시면은 어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인지가 되실 거 제가 감히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부제목을 보면 이제 바람을 알면은 인테리어가 보이 내려놨습니다. 저하고는 바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뭡니까? 비카 있는데 그걸 좀 바람이 뭐죠? 공기. 예, 공기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유체 이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본 강의 들어가기 잠깐 제가 몸을 좀 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네? 현재 우리 평균 수명이 76? 70보다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네, 70. 네,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 70세 납니다. 네, 70한 중반에서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균 수명하고 1900년도 수명하고는 확연히 지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900년도는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세. 예, 예. 1900년도에 이제 40세 되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로 늘어났습니다. 80세는 안 돼. 예. 지금 이제 75세에서 이제 80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92세. 예. 근데 불과 지금 100년 사이에 지금 수명이 배로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지금 지금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풍수 환경을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전대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어떤 획기적 계기가 뭐냐라고 학생들 소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열 전부 다 의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좀 보십시오. 실제 어떤 의술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연장 기회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기는 이제 한 2, 3년, 신약 5년. 빨간 글자로 제가 이제 풍수 환경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인 인류학자가 지금 자기가 논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풍수라는 용어는 안 썼죠. 토목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토목 환경이 실제 우리 어떤 정서로 이렇게 접목시키면 풍수 환경하고도 일치가 된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WHO 기준에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 이 WHO가 뭡니까? 세계 지금 보건기구단 말이죠. 세계 보건기구에 자기네들이 좋은 주거 환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다른 지금 작은 글씨는 보시지 말고, 이 굵은 글씨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적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 그 다음 적절한 급수, 배수를 해놨습니다. 한자로 급수인데 지금 한자로 뭐라고 적어놨죠? 지금 덕수라고 해놨습니다. 또 배수는 수구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제 변칙적으로 썼습니다만, 실제 또 풍수에서 급수는 물을 이제 얻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리고 배수는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빨간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방습, 방음, 환기와 적절한 채광과 조명, 맑은 실내 공기. 물론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제가 하면 좋긴 좋겠는데, 시간 관계석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빨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재밌겠죠? 네. 자, 그러면 주거의 이제 규모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사람 한 명당 풍수적으로 적당한 평수가 있습니다. 한 명당 6평 정도를 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 핵가족화 돼가 4인, 5인이 산단 말이죠. 5인 가족 같으면 몇 평이 지금 적당합니까? 사람만 삽니까? 네. 뭐 개도 살죠, 고양이도 살고. 부수적인 어떤 인테리어 용품하고 기타 등을 다 포함했을 때, 자, 예를 들어 5인 기준 같으면 30평이란 말이죠. 30평 플러스
가재도구 평수 플러스 기타 등등 전자제품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 40평 정도 남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실제 지금 거래 하지 못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수님도 이 연구실에서 혼자 기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계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풍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안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이상의 가구와 인원은 공기의 흐름을 좀 막는 데가 놨습니다. 결국은 내가 오래 살라 그러면은 공기의 흐름을 막는 어떤 그런 어떤 인테리어 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임금은 왜 지금 단명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큰 궁궐에 지금 자기 혼자 지금 기거한단 말이죠. 맞죠? 실제 임금이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지금 후반까지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왜 임금이 빨리 죽었을까? 물론 다른 어떤 보수적인 그런 어떤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너무 큰 어떤 그 면적에 혼자 기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풍수적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결국은 그 공기의 흐름이 실제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풍수적으로 사람 한 명당 6평 기준 5박 정도 유체, 공기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실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안방이 보인다든지 소위 화장실이 보인다든지 좋게 우리가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왜 안 좋게 봅니까? 화장실 보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떤 논리냐면은 실제 화장실은 실제 어떤 우리가 좋은 공간이라기보다 좀 나쁜 공간입니다. 그죠? 그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이 실제 나쁜 공간에 바로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자체를 굴곡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그럼 일단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연구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관문을 바로 열었는데 바로 지금 다른 안방이 보인다.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그럼 일단 좋겠다. 그죠? 네, 좋겠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점수를 한 6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중간에 중문이 있단 말이죠. 그 중문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바로 기운이 바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결국 그 말은 공기의 흐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된 어떤 아파트는 반드시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도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벌써 반응이 오시잖아요, 지금. 자, 결국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언급됐다, 그죠? 실제 임금이 살면서 외부에 지금 자기 혼자 자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수리부터 해서 4시부터 해서 그 24시간을 불철주야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많이 지상이다 손 치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잤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돼서 빨리 죽었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결국은 이렇습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풍수, 워낙 지금 풍수 선생님이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에. 그런데 예를 들어 관엽식물이 좋다, 의왕이 좋다 그러면 중고난방 의왕집이 지금 완전히 절대 나쁘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엽식물도 그렇고 꽃집이 지금 잘 돼요. 의왕집이 잘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 전혀 모르고 지금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규모에 맞는 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사람의 수와 건물의 적당한 규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반드시 되겠습니다. 자, 급수와 배수. 결국은 지금 산이 지금 상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갑자기 무슨 바람도 이야기하다 엉뚱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자, 소위 우리가 급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풍수지리 용어에서는 덕수라고 그럽니다. 물을 얻는 거라고 그럽니다. 물을 어디서 넣습니까? 금강, 낙동강, 한강, 바다에서 유입됩니까? 산이죠. 반드시 산이 있다면 물이 있습니다. 저 어떤 지역을 가는데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건 그래요. 산이 너무 많아서 물이 없겠다. 천만에 맞습니다. 산이 많으면 산에 비례해서 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산이 있다면 물이 있겠죠. 그럼 결국 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겠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산에서 물이 이제 발을 덕수가 되었다면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는 우리가 소위 수구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급수하고 배수, 수구가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십니다만 주택도 있단 말이죠. 울타리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울타리 중앙에 되든지 가해가 되든지 가쪽이 되든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문이 있죠. 대문이 실제 현대적으로 옛날에 어떤 전통적인 관념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자, 그 말이 결국은 자, 어떤 연관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에서 이 물이 지금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재물이 자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재물이 많이 이렇게 한복에 많이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까? 조금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까? 나는 당장 100만 원 벌었는데 120만 원 나간다면 그건 대차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은, 물이 빠져가는 배수, 소위 수구는 좁아야 된단 말입니다. 집에 예를 들어, 내가 전원주택에 예를 들어 100평짜리 전원주택 사는데, 대물이 단풍 트럭이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대물이다. 그거 지금 반드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들였든지 간에. 왜? 왜 그렇습니까? 수구가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넓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그 반응이 별로 없습니까? 아파트 왜 대물이에요? 아파트 이게 출입구가 대문 아닙니까? 현관문이 대물이잖아요. 예? 조금 더 재밌는 내용 나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풍수의 명당이라고 봤을 때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대산임수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산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 우리가 음양 오형적으로 봤을 때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이라 그래요. 물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그 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혼자 갑니까? 두 분 갑니까? 여자, 남자 같이 가야지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풍수 똑같단 말이에요. 산이 있으면 반드시 앞쪽에 그 산을 가로막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니까 물이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물도 아무 물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화암포, 저를 기준했을 때 물이 튀어티처럼 앞쪽을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설상에다 손치더라도 옆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겠죠.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물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최소한, 뒤쪽에 대산, 산의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물이 있어줘야지만 좋겠다. 왜? 음하고 양하고 만나야죠. 뭔가 생명이 탄생이 된단 말이죠. 산하고 물하고 같이 가버리다 그걸 소위 우리가 산수 동거라 그럽니다. 산하고 물하고 같이 가버린다 말이죠. 그 생명이 탄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산 앞에 이렇게 혁기처럼 감싸도는 이런 어떤 이건 서울입니다만은 예? 이런 화암포하는 이런 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다 아는 이야기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실제 여기서도 할 이야기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생략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위 이제 안쪽으로 부분 이쪽이 지금 다 부자동네입니다. 예? 이 어떤 논리냐면은 우리가 그냥 물이 이렇게 그냥 간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물이 이래 갑니까? 왜 물이 이래 가요? 우리가 법잘 칠 때 물수위원에다가 갈글잘 친단 말이죠. 물이 가는 법칙이단 말이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산의 기운이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거수사라 그럽니다. 거수사. 물이 지금 동쪽 주류단 말이죠.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쪽에서 이 산의 기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가로막는 거죠. 막는 거죠. 막는다면 반드시 이 내려온 이 안쪽은 반드시 부자입니다. 100% 부자입니다. 99%도 아니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은 말할 거 없다 말이죠. 거지, 부자, 거지,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바로 찍으면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논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반대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질문 받겠습니다. 반대쪽이 똑같죠.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 여기가 부자 동네 되겠죠. 강북, 강남이다 말이죠. 강북, 강남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8대 명당 중에 하나인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이 전형적인 배산임수지 않습니까? 그 배산임수인데,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이게 하회마을인데, 지금 이게 낙동강인데, 낙동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는 이야기 있었지만서도 안동 하회마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 강이 지나가는데.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물이 이렇게 돌아 나가기 때문에 절대 안쪽에는 힘이 안 실립니다. 땅이 자꾸 넓어지, 퇴직이 되지. 그러면 반대쪽에 물이 공격당하는 소위 우리가 공격사면이라 그래요. 그 부분은 계속 절벽이 생기고 밖에 나가지만은 안쪽은 계속 바람이 안정이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적절한 채광 조명. 제가 그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좀 WHT 장르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자, 갑자기 왜 지금 물 이야기 하더니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고 양명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 왜 밝습니다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뭐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밝게 하니까 남양이니까 아주 무식한 논리예요. 남양이라서 밝고 태양 가까이서 밝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입사각 반사각의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소위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되든지 묘가 되든지 마을에서 주변에 우리가 청동 백호 뭐 주작 현 이런 우리가 논리를 씁니다만은 주변에 산이 어느 적정한 어떤 거리를 두고 감싸고 있어야지만
밝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단순히 막는 역할이 아니라 주변에 산이 있음을 해가지고 밝아진다는 건 처음 들어보죠. 예? 그 너무도 높으면 안 되겠지. 그 어느 정도냐고 저한테 질문을 옵니다. 그 지금 답을 해요. 적당히. 예? 그거는 나갈 수가 없다. 그거는 자, 시시때도 다 다르단 말이죠. 위치에 따라가지고. 자, 결국 이제 입사가 반사가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경주의 양동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양동마을이 그냥 유네스코 등재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배산임수 개념이잖아요. 물이 전부 경사각이 들어오고 옆에 물이 같이 감싸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단 말이죠. 그냥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았어도 뭐 외국 코제이들도 오고 뭐 전부 뭐 와가 돈을 보태주고 안 갑니까? 근데 반대가 되는 집은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동네가 존립을 제대로 못해요. 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논리가 뒤에 산이 있고 산에 감싸줄 수 있는 어떤 물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동네 자체 굉장히 밝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자, 건물이 왜 평지 아니고 이제 산 위에 중턱에 있느냐. 산 위에 중턱에 있는 건물은 나쁘다고 이야기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양동마을에서 앞에 보는 이제 산이 있단 말이죠. 산의 높이하고 밸런스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앞산이 높은데 너무 밑에 있으면 앞산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을 억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산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 쪽으로 건물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남향이라서 좋은 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풍수라고 얘기할 때, 실제 이게 이제 그 풍수 보전 장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금난경. 이 금난경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만 장풍 덕수의 준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덕수까지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장풍을 가지고 설명 드릴 것인데, 이 장자가 무슨 장자입니까? 오늘 한자체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장자 무슨 장자예요? 예? 감출장, 갈무리 장자단 말이에요. 아니, 바람을 막는, 그럼 막을 장자를 해도 될 것인데, 왜 감출 장자를 썼겠느냐. 여기에 엄청난 우리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감출장의 얻을 덕을 사용하여 바람을 조절해놨습니다. 조절. 결국은 자, 무언가 모르겠는데, 뭐, 바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지금 풍긴단 말이죠. 바람을 조절,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는 데서 이 풍수라는 어원이 나왔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장풍, 장풍만 제대로 잘 하면은, 야, 이 풍수 인테리어도 뭔가 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좋은 묻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대단 안 합니까? 네. 이 정도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 명당 개념도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실제 우리가 명당이라고 할 때 쾌적 지수가 높은 곳이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쾌적 지수가 높으려고 그러면은 온도하고 습도하고 바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해야 되겠죠? 예. 결국은 자, 온도, 습도, 바람이 안정된 곳을 우리가 흔히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 고기압. 그러니까 반대로 바람이 미친 듯이 날뛰는 곳은 저기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고기압이 일어나고 저기압이 일어나게 되면은 벌써 50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기압이 일단은 바람이 안정이 됐다는 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바람의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속도가 느리겠다, 빠르겠다?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저기압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럼 결국 빠른 저기압의 속도를, 그 바람의 속도를, 어떤 형태로 뭐, 소위 어떤 장풍, 살이 맞든지 뭐가 맞든지 간에 막아서 그 빠른 속도의 바람을 안정만 시키면 그 안쪽이 명당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도 가구라든지 기타 등등 그 실내 안에 어떤 배치를 다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예? 자, 그 결국은 바람의 역할은, 자, 도시의 마을과 집안 습도 조절은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지금 바람의 역할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도시와 마을 및 집안을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우게 한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악취와 나쁜 기운과 냄새를 밖으로 보내드려놨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해 차원에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게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동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실전 줬던 공기를 마시고 안 있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 공기가
지금 우리 여사님 말고 계시는데, 저 화장품, 무슨 화장품 썼는데 냄새가 지금 안 나요? 그 말이 뭐지만, 내가 냄새를 맡을 정도면은 저쪽에 있는 화장품 냄새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자, 근데 화장품 냄새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저 공간이 화장실이 되든지, 지금 저 주방입니다. 주방 냄새가 제가 강한 이 공간에 날라오면은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나쁜 집이다 말이죠. 그게 소위 우리가 잡기다 말이죠. 공기에서 빌공자에다가 냄새가 섞여버리면 그게 잡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냄새를 안 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데 우리 냄새를 안 나게 한다고 사람들이 잘 몰라 향을 피우고 막 그냥 그게 아니다 말이죠. 공기에도 유체 역학만 제대로 잘 아시면은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다. 일단 답을 먼저 내드리고 내가 시작할 건데요. 자, 바람은 반드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자, 저기압, 그래, 밀도가 낮다는 것은 온도가 높은 환경입니다.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쪽에 온도를 높여주면은 냄새 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풍수 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소위 CEO의 책상은 뒤쪽에 그 창문을 둬서는 안 된다. 침대는 머리맡에 창문이 있으면 안 된다. 공부방에 수험생의 책상은 창문까지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왜 안 되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책이 안 나와 있나? 그건 자기 논리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창문가 같은 상대적으로 안쪽보다는 외부에 있는 양기, 햇빛에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죠? 자, 결국은 자, 따뜻하다는 이야기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곳에 낮쪽으로 이동할 때 항상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기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못 느끼지만서도 계속 공기에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죠. 아주 학교에서도 뭐 입자 이동인지 분자 이동, 분석 지금 원하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서도 계속 창문가 쪽은 공기에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머리맡에 계속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 잠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죠? 그러고 내가 내일 당장 그저 다음 달, 그 다음 달, 공부를 해야 될 수험생인데, 엄마가 너무 참 유능한 맹자 엄마가 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가지고 창문가에다가 책상을 배치를 했단 말이야. 그 학생이 절대로 서울대학을 못 가고 고대를 못, 연대를 못 간단 말이죠. 왜? 공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해요. 알겠습니까?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 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벽 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불문하고 벽 쪽으로 책상 배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집중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곧 나올 건데요. 자, 바람은 움직일 수 있다 해놨습니다.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명당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안의 바람을 조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안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 집안과 밖에 기압 차이가 생기도록 하면은 가능하겠다는 지금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자, 결국은 이제 기압의 차이는 풍수, 지리적 환경, 전통적으로는 그게 산과 물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풍수적 환경보다는 어떻습니까? 풍수 인테리어가 대세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라는 게 지금 대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전통 풍수가 따로 있고, 지금 현대의 어떤 인테리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이론 자체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답이 바로 나와요. 자, 결국은 자, 집을 짓는 방향, 구조, 집안의 인테리어에서도 기압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압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공기의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치를 하게 되면 고기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랑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죠. 결국 통과되는 바람은 아주 나쁘고 들어와서 공기 자체가 갈물이 소위 어떤 멈추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배치를 하게 되면은 좋다 말이죠. 나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침대는 동쪽 서쪽 이 개념이 아니다 말이죠. 자, 결국 장풍의 원리라고 나왔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자,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은 고기압이고, 밀도가 낮은 것은 기압이 낮은 곳이라는 요 지금 이쯤 알고 있으면은 다 해결합니다. 결국 이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이 때문에. 악기와 잡기가 생기는 곳은 고기압과 저기압 서로 만난다. 이 결국은 우리가 동양철학적으로 음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알겠죠? 결국은 이제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역할만 되면 그 자리가 좋아요. 자, 사진을 빨리 떼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냄새가 나는 곳에 기압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기압을 낮도록 맞추면 된다, 그죠? 그 기압을 낮도록 하려고 그러면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뭐 불을 뗍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공간에는 밝은 등을 설치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대전 시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의하는 초반에 그랬습니다. 시민대학 안에서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풍수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있다.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그 지금 뭐 몇만 명이 그 강의 듣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냄새가 안 나더란 말이죠. 그 겨울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민대학 안쪽에 가면은 그 오만 사람 똥오줌 다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복도로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논리다 말이죠. 안쪽 히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히터. 그런데 물론 그 설비하는 사람은 풍수적인 고려가 아니라 뭐 제 이야기 들은 건 아닐 것 같은데 히터 설치 해놓으니까 자연스러워 안에 공기가 몰려버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집안에서도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화장실 안에보다 거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냄새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청국장을 저기서 끓인단 말이죠. 청국 냄새가 100%를 차지는 안 되지만 냄새가 날 때는 저기에 밀도가 여기 밀도가 다를 때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이동을 막아버리면은 냄새가 차단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풍수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양초. 큰 양초 있죠. 양초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들 괜찮아요. 지금 백열등 말고 형광등을 양쪽에 두 개를 켜놓으면 온도가 실제 거실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저기 쭉 냄새가 일상적인 냄새 일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냄새는 안 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테리어가 다 되잖아요. 그죠?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대구입니다. 서울 못지않게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옛날에 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전부 논밭이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논밭이었는데 옛날에 논밭에 있을 때는 바람이 낮하고 밤하고가 그 공기의 이동 자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낮에는 공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면에 있는 바람이 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 산이 있다는 것은 결국 골짜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산하고 산 사이 골짜기가 단위 면적당 폭이 적잖아요. 공기가 빨리 데펴집니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래 실제 예전 같으면 여기 지면에 있는 그 공기가 산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죠. 반대로 밤이 되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지면 온도가 늦게 식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바람이 이리 내려온단 말이죠.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은 즉 대다수 분들이 지금 다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산 가까이 저도 지금 시민대에서 그 답산 자주 다닙니다만은 산 가까이 아파트 천차만별로 되지 않습니까? 각도가 그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남양 위주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람에 이동되는 어떤 이 지금 원리만 제대로 알면은 정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그 지금 사진하고 지금 현재 이거하고 지금 매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 물론 타워형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아파트 구조가 어떻습니까? 101, 102, 103, 104 이렇게 옆으로 지금 나열된 그런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밤에는 산에서 이렇게 바람 내로 낮에는 올라간다 그랬다, 그죠?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 바닥 자체가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다 되기 때문에 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대로 막 바람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할 게 뭐냐면, 산 가까이 있는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형태로 바람이 불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바람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결국 계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길을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삼복도에 창문을 설자 열어놓다 손 치더라도 바람이 절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구조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조금 전에 이런 형태는 이런 구조단 말이죠. 바람이 여기 산에 가면 바로 내달리는 그런 형태죠. 네? 이해됩니까? 네. 예. 자, 이런 형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구할 때도 이렇게 골짜기처럼 형성된 소위 어떤 바람길이 형성된 이런 아파트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산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아파트를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반대죠. 101, 102, 103, 104, 105 어떻습니까? 전부 베란다가 남향이 됐든지 동향이 됐든지 그걸 불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따뜻 풍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풍압. 자, 바람이 뒤에서 온 다음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뒤로 받는 조건이단 말이죠. 이게 결국 빠른 속도가 뭐라, 고기압을 그랬습니까? 저기압을 그랬습니까? 저기압을 그랬죠. 저기압을 결국 이렇게 동배치가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람 속도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 자체가 결국 명당 공간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그 아파트의 면적 또 높이보다 더 높은 어떤 주변의 어떤 그 지형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바람길을 잘 염두해서 동배치를 잘 보면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죠?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다 좋은 아파트 사셔가지고 별로 뭐. 자, 지금 이런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지금 뒤쪽에 산 있고 실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이런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죠? 대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유 박사님하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모건대학교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모건대학교 분교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는 제가 잘 안 되겠는데? 라고 내가 농담 삼켰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내가 도사 아닙니까? 원래 모건대학교 분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예전에 롯데 무슨 쇼핑몰인가 하다가 그걸 모건대학교 인수를 시키셨대요. 전형적인 T자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바람길에 관역백이 집 형태로 잡혀 있더라고요. 왜? 그리고 바로 바람 들이치는 어떤 그런 공간에 큰 건물이 있더란 말이죠. 예, 그 앞으로도 뭐 제가 봤을 때 잘 되면 좋겠지만서도 지금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잘 될 가능성은 좀 외람됩니다만은 좀 희박하겠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통과되는 바람은 대흉이랍니다. 자, 통과되는 바람. 결국은 통과되어버리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동양 철학적인 관념으로 접근했을 때도 실제 어떤 좋은 기가 되든지 나쁜 기가 되든지 통과되는 그 바람 속에 그 길을 안고 같이 도망을 가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보통 우리가 더우면은 앞베란다 열어놓고 뒷베란다 문을 다 열어놓죠. 팬티만 입고 누워 자잖아요. 근데 실제 한 10분, 15분 단잠이 될지 모르겠지만 깊은 잠이 절대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과되는 바람일 때 무슨 순간에 어떤 소위 어떤 땀이 증발하는 그런 어떤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결코 안정성이 있다. 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란다 바람 이동 방향 배웠잖아요. 그걸 잘 맞춰서 반드시 한쪽에 면은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되는데 과연 시원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쪽에 창문만 하나 열어놓더라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한강입니다만, 한강에서 조망권 때문에 지금 아파트 많이 비싸죠? 그래, 안 그래요? 네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그 논리로 접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강물보다는 지금 현재 지면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더 빨리 대표지겠죠? 한강 쪽에 있는 아파트 계속 지금 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로 올라가겠죠? 굉장히 시원하단 말이죠? 5분, 예. 그래서, 낮에는 실제 한강이 되든지 금강이 되든지 간에 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 구조에서는 반드시 앞쪽에 베란다를 열어놓고 뒤쪽에 베란다를 닫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통과되는 바람 아닙니까? 들어오면서 안쪽에는 내부적인 기운을 같이 안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공간 백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앞베란다, 뒷베란다 이렇게 통과되는 어떤 그런 형태는 대흉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자, 이렇게 대문도 우리 집은 아닙니다만 열었을 때 바로 외부의 기하고 안쪽의 현관의 기하고 같이 충돌된 이런 구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결국은 저희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철에 어떤 북서 계절풍을 백두대간이라는 이런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백두대간이 없고 12정맥이 없다면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자 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산 안쪽에 지금 분지 형태로 이렇게 다 지금 사람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건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사막이 사람 왜 이게 지금 이게 식물이 안 자라고 그렇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장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볼게요. 그런데 사막에도 생물이 자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아시스가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해보니까 산이 있죠. 지나가는 어떤 형태의 바람을 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더란 말이죠.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덕수, 수구 이야기했죠. 급수, 배수했죠. 산이 있으면 뭐가 생기겠다? 물이 반드시 생깁니다. 오아시스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좀 자라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아시스 아니면 이 사진 되게 발치한다고 하지만 경상도 사도 새가 빠졌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덕수단 말이에요. 덕수. 예. 그동안 우리 이시우 박사님 빨리 좀 끝내게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한 4얘기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리를 제가 5분 안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은 좀 아쉽지만은. 질문을 받으면 되니까. 예, 질문 좀 받겠습니다. 하여튼, 자, 보세요. 이 지금,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그 갯벌이라 그러죠. 갯벌도 반드시 망망대해가 펼쳐진 곳에는 절대로 굴이라든지 기타 어떤 생명체가 자라지 못합니다. 갯벌도 반드시 폭우가 되든지 산이 감싸고 있어야지만, 왜? 산이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압을 고기압 만드는 어떤 그런 장폭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환경이 되어줘야지만 생명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야지 아줌마들 이래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지리 5개를 의한 상권 분석이라서 요 위에 뭐 글자는 그냥 배제하시고, 자, 그림을 이미테이션 제가 그려봤습니다만은, 물론 이 안쪽에 동네가 대전시가 될 수도 있고, 대구시도 될 수 있다, 그죠? 자, 공간이 협소가 좀 됐습니다. 결국은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주변에 어떤 산들이 많으면 결국은 외부의 저기압이 고기압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풍수 인테리어로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자, 보세요. 현관이죠? 현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조가. 바로 들어왔는데 이리 직총으로 들어간 구조가 아니고 꺾어 들어오죠? 예?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안방이 보이는 구조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구조가 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왜? 명당 공간 하나 만들고 이게 장풍할 수 있는 이 지금 장풍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현관 물류를 들어왔을 때 구조적으로 한번 보이고 틀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좋습니다. 예?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가면 되는데 부득이 못 간다면은 보통 우리 풍수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많이 어떻습니까? 소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서 너무 어부지를 이야기하는데 풍경 아무데나 다는 게 아닙니다. 풍경 소리 나는 풍경도 자, 그게 이제 비가 많이 동하는 쪽에 풍경 절대 달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비가 다운이 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풍경을 다는 것인데, 안 달도 될 자리에다 풍경 달면은 그 집이 이렇게 장자가 바로 요래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예? 하여튼, 공기의 흐름을 좀 막아줄 수, 유체 이동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면은, 풍수 인테리어는 거의 80점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도자기를 놓고, 어떤 의학을 놓고, 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더 좋은 어떤 그 기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